4부 순서 예, 진행하고 있는 김동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온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계신데 들어온 거죠. 불쑥. 예. 자, 지난주에 연휴였기 때문에 2주 만에 뵙습니다. 이게 주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8시 방송인데 한 번 쉬면은 한 주 그냥 쑥 하고 뛰어넘어서 2주 만에 한번 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네요. 예. 월요일 날 뭐 쉬면 어쩔 수 없죠. 예. 자, 5월 달 들어서 연휴 이후에 지난주 3일 정도 시장이 있었고, 네, 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한 주간, 이제 벌써 5월 중순이네요. 어 시장 변수들 먼저 좀 살펴보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하려다 하게 돼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이 여유가 있네요. 예. 찬찬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네, 앞서서 잠깐 뭐 "마이크 잘 안 들린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지금 정도 마이크 간격을 두고 요 정도 볼륨으로 얘기하면 괜찮은지 한번 소리 괜찮은지 한번 체크 좀 해 볼까요? 예, 시간이 아직 본격적으로 8시 전이니까 여유 있게 소리 체크부터 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리 괜찮으세요? 예. 잘 들린다, 아니면 소리가 뭐 작다 그러면 쪼끔 더 소리 질러 볼게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소리에 대해서 뭐 얼굴이야 잘 보이실 테고, 소리도 괜찮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쪼끔 더 소리 지르게 되면 '뭔가 좀 더 강조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너무 소리 지른다고 또 뭐라 그러시지 말고, 예, 그만큼 또 질러야 될 일이 있으면 지르는 건데, 사실 뭐 장전이고 지금 사실 한 2-3분 있으면 이제 대체 거래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시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오늘 뻔히 아침에 뭐가 올라갈지 다 답은 나와 있죠. 사실 정태주 쪽에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뭐 K 모씨 종목이 완전히 하락을 했고 H 모씨 종목이 완전히 뜨면서 금요일 날 끝났는데, 오늘 뭐 완전히 정반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후반부터는 이제 계속 인제 정태주에 대해서는 "오버나잇 하면 안 된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뭐 하루 종일 큰 변동성을 가지면서 뭐 살았다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변동성이 정말 크더라고요. 아마 가까이 계신 분들은 심장이 쫄깃쫄깃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태주로서의 어떤 에너지와 변동성에 대한 측면들이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제가 느낀 게, 대표적으로 상지건설이나 포바이포 보면서 거의 쌍봉 만들고 하락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뭐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어떤 에너지나 변동성에 대해서는 쪼끔 이제 주의를 기울이실 때가 이미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관련주들 갖고 계셔도 방망이는 짧게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도 아직 8시 인제 막 지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데, 저는 시장의 변수를 요렇게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왼쪽에 있는 호재성으로는 뭐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이제 영국과 미국과의 관세 합의 부분이 참고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였던 미중과 중국 간의 관세 협정, 뭐 무역 협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오늘 새벽녘까지 나온 뭐 기사들 보면은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뭐 트럼프도 첫날 회담 끝나고 나서 "큰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중국의 그 부총리급인 그 허리펑이라는 사람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합의가 뭐 만들어졌다." 이러면서 "오늘 중으로 공동 성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주말 사이에 그 좀 우려 반 기대 반 있었잖아요. 근데 미중 간의 관세 협의, 뭐 트럼프가 수치로 얘기했듯이 80%가 적당해, 아니면 뭐 50% 수준까지 내릴지,
뭐 관세율이 쪼끔 더 파격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미중 간의 긴장이나 갈등 관계가 쪼끔 해소되면서 우리나라한테도 나쁠 건 없죠. 예. 제가 오늘 새벽인가 지나가는 기사로 본 것 같은데 드디어 뭐 중국의 그 배가 미국으로 뭐 들어갔단가 아니면 출발했단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고율 관세라서 출발 자체를 할 필요를 못 느끼거나 아니면 출발에 의미가 없었다고 봤던 그런 배들이 드디어 출발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뭐 미국으로 가는 정도에서 관세가 깎여서든 뭐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간파한 그런 행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뭐 그 배 안에는 LG랑 삼성 가전제품도 잔뜩 실려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기사를 언뜻 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 이번 주가 인제 피크죠 완전히. 지금까지 뭐 대형주들 인제 한 1-200개 나왔다 그러면 이번 15일 정도 전후까지 해서 웬만한 기업들은 다 나와야 되니까 실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다트라고 하는 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열어 놓고 그냥 계속 보셔야 된다. 가장 빨리 공시 내용이 나오고 하니까. 뭐 지난주에도 사실 보면은 그 금요일 날 수익 플러스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실적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국 콜마는 예상대로 좋은 실적 나오면서 뭐 10% 쯤 오르기도 했었는데 금호석유화학은 실적이 정말 잘 나왔거든요. 800억 예상했는데 1,200억 나왔는데도 4% 오르는 척하다가 10% 빠졌어요. 2 분기 실적이 안 나온다고 컨센이 하향되면서 좋은 실적에도 그런 또 음봉이 크게 나는 일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지난 주말 같은 금요일장에서 카페24도 보시면 실적이 분명 전년보다 무진장 좋아졌다라고 비율로는 나오는데 뭐 순이익이 7 억이었다 50억 됐다. 단순히 보면 굉장히 비율상으로 좋아진 건 맞는데 1조 2천 억이나 되는 시가총액 하는 기업이 분기 순이 50억 났다라는 게 이게 만족스러우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됐는지, 예 오히려 뭐 20%가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나오는 게 일단 숫자적으로 무조건 잘 나오는 게 중요한데요. 뭐 더 중요한 건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미국도 실적이 잘 나와도 다음번 컨센에 대한 뭐 IR 때 그 CEO의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막 주가가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것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분명 오늘도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발표되는 기업들이 있을 터인데 어쨌든 후속으로 계속 그런 실적의 어떤 개선세가 2 분기, 3 분기 하반기까지도 이어진다라는 담보가 좀 붙는 기업들이 훨씬 강하고 좀 버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악재도 있어요. 오늘 분위기는 물론 뭐 미중 간의 회담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어 가지고 무난하게 좋은 출발할 걸로는 예상됩니다만 저변에 깔려 있는 것들은 분명히 안 좋은 얘기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 1 분기 성장률 보면 19개 뭐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였다. 역성장 마이너스 0.2% 인가 이렇게 역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또 지난 금요일 날 특히 2차 전지 쪽이 안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인제 분석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비중국권 예 에 해당되는 그 뭐 중국은 뭐 로컬 업체가 먹는다고 쳐도 비중국권은 뭐 우리나라가 다 당연히 뭐 점유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인제 중국한테 많이 뺏겨서 전년 대비해서 점유율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뭐 리튬 가격이 10 분의 1 토막 난 다음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2차 전지는 참 버티기 너무 힘들게 만드는 기사들이 아직도 예 간헐적으로 나오는 게 참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주간 증시 보면 온통 미국과 중국과의 간의 무역 협상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고냐 스톱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아침 버전으로는 물론 뭐 최종 그 발표 내용들이 과연 어디에 더 이로운지 부분은 잘 알 수는 없죠 아직. 근데 어찌됐든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니까 합의 내용을 담아 가지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고 치는 거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시작하잖아요, 이번 주 중에서. 뭐 미국 지금 나스닥 선물도 1% 이상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우리 시장에는 일단 미국의 오늘 밤에 뭐 미국장 반도 반도체도 오르겠죠 당연히. 테슬라도 약간 오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해서 뭐 우리 시장이 가장 좀 빠른 반영을 하면서 출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금 5월 여기 보시면 세린메이라고 5월 달에는 팔아라라고 하는 격언이 있는데 지난번에 다른 코너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 보면 5월 달 6 번은 내렸고 4 번은 올랐다 그래서 아주 절망적인 5월 달은 아니었다는 평가들도 있는데 이게 세린메이라는 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5월 달이 망할 것 같으니까 팔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6, 7, 8 월이 힘드니까 5월 달에 팔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들이 5월 달이 무조건 안 좋기 때문에 뭐 '피하기 위해서 팔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받아들이실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보면 사실 계절적으로도 6, 7, 8 월이 별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5월 달에 쪼끔 기회 줄 때 줄여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5월 달이 기대보다 좋거든 '와 여봐 이번 5월 달은 다르다니까 뭔 개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쪼끔 나의 내 계좌의 변동성을 좀 줄이는 식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방금 주간 증시 전망에서 나왔듯이 딱 두 가지밖에 없지요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협상이 잘 됐어 가지고 일 주일 내내 뭐 빌어먹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사실 뭐 협상하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뭐 칼 뽑아 가지고 원래 트럼프는 좀 그런 성향들이 있긴 해요. "야 여봐 나 때문에 뭐 협상 잘 됐지." 이러고 나서 그다음 날 갑자기 또 다른 분란과 어떤 것들을 일으키는 게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시장이 딱 이러고서 뭐 안정이 되면 이러면은 뭐 그냥 앞으로 미중 간에 안 싸우고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면서 인제 오늘 하루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갑자기 또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인제 최근에 뭐 145 인지 245 인지 불분명할 정도로 세 자릿수의 인제 맞불 관세를 서로 놓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누가 쪼끔 더 버티느냐의 문제지 사실 서로 망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양쪽 관세를 125, 145 심지어는 뭐 245 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던데 그런 정도까지 올려 갖고 하자는 건 결국은 아무 무역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갑자기 한 달 전보다 배 이상의 가격이 된 상태로 통관을 해서 뭐 시장에 풀린다고 하면 그걸 누가 사겠냐. 뭐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가 엊그제도 뭐 기자가 물어볼 때 그렇게 얘기했듯이 뭐 "이번에 관세 협상이 안 되면 에 더 올라가느냐 관세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트럼프조차도 "더 올라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그게 뭐 50 일지 80 일지는 뭐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결국은 어쨌든 내려간다. 근데 뭐 거의 제로 비슷하게 내려갈 리는 없고요. 앞으로도 이게 뭐 1 차적인 협상 이후에 사실 첫 단추가 좀 잘 끼워졌다 이런 느낌이지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봉합 이런 것들은 물론 뭐 제3 자긴 하지만 엊그저께 그 최태원 회장이 그랬잖아요. "앞으로 미중 간의 이 관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30 년은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뭐 아무 무지렁이가 얘기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협상이라는 게 그냥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돼서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쪼끔 이르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걱정했던 거와는 쪼끔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한 2-3일 정도 시장에는 쪼끔 온기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제 우리 국내 유일 이벤트잖아요. 다른 나라는 하고 있지 않은 인제 대선 이벤트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아마 자정 땡 하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레이스가 시작을 됐고요. 오늘 오전 일정부터 뭐 인제 공개들이 막 되더라고요. 예. 뭐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부터 출발하고 예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뭔가 뭐
성명을 또 발표하면서 뭐 저쪽 판교라든가 뭐 요런 쪽에 흐른다고 예. 아니 일정들이 너무 공개되는 것도 물론 뭐 보안 이슈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우리 또 증권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그런 일정들이 좀 세세하게 중요하죠. 이번 3-4주 일정을 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심지어 지난 주말에 인공협회 가 가지고 뭐 협약 비슷하게 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가지고 AI 소프트웨어들이 대거 상한가를 갔던 걸 보면 정말 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위주겠지만 어디 가서 뭐 하고 무슨 얘기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지금보다 편하게 주식하기란 쉽지 않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정 관리하는 게 그냥 수익에 직결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많이 따져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제 그거의 파괴력은 인제 갈수록 좀 줄어들긴 할 거예요. 근데 어 어쨌든 정책 대결이 인제 앞으로 뭐 인물 대결은 서로 할 게 없으니까 정책 대결로 어떻게 더 포퓰리즘적이고 대중적인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느냐 인제 이런 거가 뭐 당락의 큰 결정이 되겠죠. 지금 현재 뭐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만 보면은 뭐 큰 차이예요 아직은. 예 근데 뭐 지금 여권 입장에서 뭔가 뒤집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건 지금 어 굉장히 큰 숙제일 것 같은데 뭐 아직 한 20 여일 남았으니까 어떤 방향들이 또 모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을 보면은 미중 간의 관세 갈등이 인제 해소 가능성 제가 가로치고 가능성이라고 써 놨는데 방금도 말씀 올렸듯이 트럼프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오늘 좋다가도 또 내일은 신경질 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가능성이라고 가로를 쳐 놓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는 쪼끔은 그래도 관세의 부분에서 쪼끔은 뭐 유한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시장이 좀 평온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외국인들이 일부 환율이 인제 급격하게 강세로 돌면서 이게 1,400 원을 쉽게 넘지 못하거나 아니면 1,450 원까지 바로 간다기보다는 1,400원 부근에서 1,370 원대 정도를 계속 오가는 정도로 원화 강세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일부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 가담이 되고 있다라는 거. 대선이 인제 치열한 본선이 시작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퓰리즘 위주로 해서 정책 대결이 크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어 지금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뭐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죠. 예. 뭐 선거에 올인돼 있는 상태고 뭐 정부의 뭐 행정을 지금 맡고 있는 책임자는 거의 없고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정도? 뭐 실질적으로 사실 나라는 거의 뭐 올스톱돼 있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뭐 감독원이든 금융이든 누가 뭐 지금 나서 가지고 증권 시장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선을 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비만 섹터도 솔직히 그렇고요. 급등 테마가 막 나오죠. 지금 경구용 비만약 이슈로 해서 뭐 저도 한때 초기에 그래도 말씀드렸던 뭐 펩트론 비롯해서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지난 금요일은 심지어 뭐 킵스파마 같은 경우도 상 들어갔는데 최근에 블루엠텍도 세고요. 얘네들이 도대체 이렇게 갈 때입니까 지금? 비만약 특히 경구용은 나오지도 않았고 내년쯤이나 나올까 말까. 얘네들이 또 만든 약들도 아니에요. 근데 막 가죠. 예. 요새 한 서너 배 오른 애들도 있고 그런데 뭐 이게 지금 그냥 "번갯불에 콩고 먹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이니까."라는 게 딱 맞는 말일 거예요. 지금 아니면 언제 보내냐. 뭐 새롭게 정부 구성하고 나서는 또 뭐 사정의 칼날이든 또 이상하게 오른 애들 또 들여다보겠다고 아마 선언들 할 것 같은데 지금 인제 막차 태워서 한 달 내 5월 말까지 승부 보자 이런 섹터들 많이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또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 특징 중에 하나가 심지어 한 100 억대 200 억대에서 출발해서 1,000 억대까지 보내는
예, 500억대 내외 초소형주 가지고 장난들 많이 치는 거. 이게 또 특징이고 또 인제 신규 테마들, 예, 새롭게 또 부각이 되고 있죠. 지난주부터 오늘도 상장주 하나 있는데요. 아마 흐름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주들도 이게 또 하나의 주류예요. 뭐 대출이라든가 신용공여 비율상에서 비교적 깨끗하다 보니까 돈으로 밀어붙여 이럴 때 좋은 기업들 뭐 첫날 뭐 한 200~300% 가까이 끌어올리기도 좋고 그다음 날 또 추가 상승시키기도 좋고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합리적으로 '내가 이거 정말 괜찮은 종목이지.'라고 해서 갖고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안 움직이고, 뭐 원래 시장이라는 데가 그렇지만 더 극성이라는 거죠. 더 비합리적이고 '아유 뭐 저런 종목이 저렇게 가지?' 이렇게 생각 드시는 것들이 그냥 더 많이 가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미치거나 아니면 예, 끝에 미치시면 안 되고요. 예, 처음에 그냥 초창기 때 미쳐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갔다고 하면 인제 어깨동무 풀고 인제 '나는 좀 빠져나와야겠다.' 이럴 지점에 있는 정태주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형주들, 초소형주들, 신규주들 위주로 해서 어 일시적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뭐 50% 든 100% 짜리든 만들고 끝내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다. 예.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뭐 제가 아니라고 오랫동안 끌고 갈 섹터는 아니라고 하지만 뭐 예, 앞으로 유력 후보들 결국은 뭐 두 사람 간의 어쨌든 싸움이라 어디 가서 무슨 협약하고 무슨 말하고 이런 것들이 주는 효과, 뭐 지금은 무게중심이 쪼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얘기하는 거 뭐 지지율은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일방적이다 지금은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만 5월 한 중하순 넘어가면은 결국은 당과 당의 싸움이라서 뭐 차이가 쪼끔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물 가지고 개인기 갖고 승부한다기보다는 뭐 당의 싸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서 쪼끔 더 인기 있는 공약들 뭐 자극적으로 좀 내보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인제 역시 보안이라든가 대선 최근에 해킹 이슈로 인해서 예,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좀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뭐 사실 그 대선 임박해 가지고 딥페이크라든가 가짜 뉴스 나오면 이게 대응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보안 태세 관련과 관련된 이슈들이 자주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게 인제 넓게 보면은 오늘 제가 이슈 플러스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STO라든가 이 뭐 가상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보안이라든가 이런 이슈를 안 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이버 보안은 이게 뭐 물리적인 사이버 보안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STO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요런 것과 관련해서도 뭐 사실 그 종목이 그 종목이다 싶은 애들이 꽤 있거든요. 요런 것들도 좀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전입니다. 원전은 뭐 체코가 되냐 마냐 가지고 지난주 내내 설랑설레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말에 나온 거 보니까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검토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2050 년까지 원전 용량을 지금 100 기가바이트에서 400 기가바이트까지 4배 정도 확대한다 이런 얘기인데, 100 기가바이트면 1 0 0 명이 1년 동안 쓰는 전기거든요. 이걸 그냥 4배 정도 확대하겠다는데,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저 행정명령이라는 게 거의 그 우리나라로 치면 비상계엄령 발표랑 비슷해요. 예,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저 막강한 공항 권한 중에 저 행정명령이라는 게 진짜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말로다 뭐 "어떻게 해 봐." 아니면 뭐 "대통령이 뭘 지시했어." 이런 거 가지고 뭐 사실 그게 무슨 법적이거나 이런 규정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저렇게 행정명령에 뭐 "검토한다." "서명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그냥 거의 그냥 뭐 특별법 만들어진 정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거든요. 어쨌든 뭐 체코에서도 뭐 그 행정부나 이런 데서는 또 소송 걸어 가지고 빨리 인제 심리해 가지고 뭐 기각만 나면 그 프랑스 쪽에서 제기한 거
바로 본계약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여긴 없는데 캐나다도 주 정부 입장에서 21조 정도 되는 또 SMR, 소형 모듈러 원자로에 대한 뭐 개발 승인 이런 거 내렸다는 기사도 주말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전이나 SMR 쪽 이슈가 쪼끔 살아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제 신규 섹터도 이거 하나의 또 조류예요. 그래서 3-4 개 주가 연달아 더블이 나오고 있다, 등록되고 나서. 오늘 좀 이따 로켓 헬스케어라고 또 하나 등록될 텐데 아마 뭐 헬스케어 쪽이고 그 재생 의료 관련된 플랫폼이라서 뭐 나쁘지 않은 섹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꽤 선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5월 달 들어서 나온 세 종목은 공모가 대비해서 상장일 종가가 전부 다 100%를 넘었어요. 뭐 심지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만 100%가 안 되네요. 예. 나머지 두 개는 평균을 내면 100%가 넘는데 나우로보틱스랑 원일 TNI는 뭐 120% 150% 이상 이렇게 오르면서 상장일 종가를 맞이했으니까요. 앞으로 네, 공모주라든가 IPO도 이거 또 하나의 또 유행이거든요. 예. 아마 계속 나오는 것들 5월 달에도 한 7-8개 앞으로도 남았습니다만 청약받고 하는 시점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여유 있다 생각하고 예, 느릿느릿 얘기했더니 인제 한 9 분밖에 안 남았네요. 8-9 분? 네. 빨리 가야 되겠네. 자, 그다음은 오늘 이슈 플러스로 또 하나 말씀을 올렸던 것이 다크 팩토리라고, 이게 스마트 팩토리의 더 진화된 버전이에요. 한마디로 불 꺼진 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작은 글씨로 써 놨는데 공장이 로봇만 가동이 되고 로봇이 알아서 다 하니까 불을 켜 놓을 필요가 없죠. 사람이 있어야 뭐 예, 불을 켜 있고 사람이 뭘 관찰하고 이럴 텐데 그냥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로봇이 알아서 움직이는데 불이 조명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어차피 걔네들 밑에 센서나 이런 그 동작에 대한 프로그래밍 가지고 그냥 움직이고 착착 알아서 가는 거니까 불이 꺼져 있어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죠, 작업하는데. 뭐 그런 차원으로 아마 다크 팩토리라는 게 최근에 좀 인식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꽤 확산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차피 스마트 팩토리에 더 쪼끔 더 이제 뎁스가 있는 진화된 팩토리거든요. 사람이 뭐 예전에 스마트 팩토리는 뭐 같은 그 공간에서 한 10명 썼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1-2 명도 필요 없다 인제 이런 정도의 개념이니까 거의 뭐 완전 자율주행화돼 있는 프로그램화돼 있는 인제 팩토리야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인제 공작 기계라든가 로봇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인제 내용들을 담은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크 팩토리 관련주라고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 응용되거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뭐 이런 쪽에서 예,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로봇주라든가 그런 휴머노이드 관련주 아니면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요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단독 기사 종목, 아까 우리 그 한lok석 대표님이 한컴 얘기하셨는데 한컴도 이 단독 기사로 기사가 뭐 나온 종목 중에 하나예요. 토요일자로 해서 뭐 예전에 30 몇만 원 갔었는데 지금은 3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실적은 뭐 올해 나쁘진 않은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섞은 그런 내용들의 기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인제 어제 나온 거 중에는 예, GMB 에스에코라는 종목이 있는데 태양광 관련된 종목인데 이게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도전장을 내민다고 하고요.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한 230억 정도 나온다고 돼 있고, 새로운 태양광과 관련된 경쟁자가 없다고 하면 실적이 무난하게 달성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단독 기사 이제 실어낸 종목들이 보면 그다음 날 오늘이나 뭐 내일 정도쯤까지도 강세를 좀 이어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물론 뭐 아침에 시장 분위기 보면 미중 간에 뭐 협상이 무르르듯이 좋아졌어 뭐 이걸 가지고서 충분히 대형주급으로도 예, 시세가 연결될 수 있는 흐름인데 사실 종목들이 좀 별로 없어야 이런 이제 단독 기사 종목이 좀 주목을 받게는 됩니다만
오늘 뭐 누가 봐도 관세 협상 이러면 이게 뭐 쬐꼬만 중소형주보다는요 아무래도 대형주급의 이슈를 끌고 나오기가 좋잖아요. 아무래도 수출 좀 많이 하는 기업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받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뭐 중소형주가 쪼끔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뭐 지수 관련된 대형주가 좀 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또 시간이 가면 뭐 균형 맞추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눌림목이 나오 사실 오늘 아침에 제 생각에 만약 미중 간의 관세 협상 지금 제가 그 대체거래소 종목들을 못 보고 있는데 아마 꽤 괜찮게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안 봐도 비디오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럼 오늘 장 좋으면 내일도 모레도 계속 좋으니까 오늘 지수 관련된 대형주 따라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어차피 순환을 하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 있고 재료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도 충분히 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상대적으로 출발이 좀 빈곤하거나 다소 좀 계면적게 나오는 초소형주들 요런 것들이 한번 또 눌림목의 과정에서 관심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종합을 해서 늘 요렇게 마지막 장을 정리를 해 드립니다만 비만주도 정말 과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순환을 합니다. 지금 페트론이 뭐 작년까지 1 세대 비만이었다면 이번에 인벤티지랑 뭐 D&D 정도가 또 2 세대 정도로 잘 움직이는데 3 세대로 저 킵스파마 정도가 지난 금요일 날 새롭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것도 한 10여 개 가까운 경구용 치료제, 뭐 비만 치료제 요런 거 위주로 해서 순환이 계속 돌고 있음을 알게 되고요. 뭐 조선주야 스테디하고 뭐 방산주도 인도, 파키스탄 뭐 계속 싸운다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흐름은 물론 뭐 오늘 러우 협상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거기 말고도 싸울 땐 많으니까요. 자 보안주들 아까 사이버 보안 또 대선 이벤트 관련해서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 실적주 역시 인바운드 감각의 폭증에 따른 효과들이 톡톡히 나오는 그런 면세점 사업자라든가 카지노 관련주들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오늘 그 중국에서 뭐 한알령 해제 이슈로 해서 초대를 받았던 이펙트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의 그 뭐 공연이 또 연기됐다고 하거든요. 오늘 아마 상대적으로 아침에는 뭐 화장품을 비롯해서 한알령 해제 이슈로 좀 그동안 시세가 좋았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쪼끔 오늘 주춤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기사가 있는 이만큼. 근데 뭐 어차피 연기돼도 쪼끔 수년의 문제지 한 7 월에서 9월 넘어가서 예정돼 있거나 계획되고 있고 뭐 몰래 준비되고 있는 공연들은 아마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공연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간 브로커들 사기가 엄청나게 치고 있대요. 막 그쪽 "내가 뭐 중국의 뭔데." 이러면서 막 연결해 가지고 "공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사기 이런 행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중국 당국이 전격 연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죽은 뉴스가 아니고 살아 있으나 잠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니까 그동안 또 사지 못했던 한알령 해제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 관심이 가져 보시는 그런 타이밍으로 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느 때와 달리 굉장히 여유 있게 굿모닝 작전 4 부를 실행을 했고요. 시계를 보니까 8시 29 분에 인제 근접하는 상황이고 여유 있게 받은 만큼 여유 있게 또 건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펼쳐질 5 부, 6 부, 7부 순서까지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 계속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근데 그동안 제가 댓글이 거의 없군요. 네. 슬프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뵐 때는 활발한 댓글로 한번 저를 좀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굿모닝 작전 4 부는 오늘 요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주 내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화이팅 하십시오.